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4절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부터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도 저희가 정리를 꼭 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1번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체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 사업체 통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2번 하나의 단지를 수개 공구로 구분 순차적으로 건설한 경우 저희가 먼저 입주한 공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공구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는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따 제가 좀 잠깐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문 보십시오. 일단은 구성입니다. 자, 구성은 보니까 입주대표를 구성하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구성이 됩니까?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저희가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 자, 구성은 최소 몇 명 이상이 되냐면 최소 4명 이상이에요.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공동주택 관리구역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거구는 여기서 잠깐 볼까요? 선거구는 뭘로 정합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공동주택 관리구역으로 정합니다. 방법은 관리구역으로 정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2개동 이상, 동일하게 여러 개 동이 있다고 그러면 의미만 저희가 보는 겁니다. 동이 쭉 이게 있다고 그러면 동을 이렇게 해서 2개동 이상으로 이게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이게 주택단지에 따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로나 또는 층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시면 통로나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쭉 되어 있을 수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요 하나의 통로를 하나의 선곡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거를 2개 통로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선곡을 하든 간에 이런 통로별로도 선곡을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층별입니다. 층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2개 층마다 해서 이렇게 선곡으로 묶겠다. 그래서 2개동 이상을 묶거나 통로나 또는 이렇게 층별로 해서 셋 중에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되 이때는 이 중에 어떤 것으로 할까요는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으로 정하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돕게 잠깐 본 거고요. 그래서 선거구는 이렇게 해서 동이나 통로나 층별로 해서 저희가 꾸리게 된다는 거 잠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시면 저희가 동별 대표자입니다. 동별 대표자의 저희가 자격이에요. 자격.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을 동별 대표자로 해서 입주자회의를 꾸릴 건지. 자, 그래서 보니까 1번 봅니다. 동별 대표자는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동별 대표자 자격은 원칙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듯이 뭐예요? 저희가 선출 공고일입니다.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하여 몇 개월 이상 저희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누구 중에서 동별 대표자로 뽑힐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 갖습니까? 입주자만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입주자란 건 누구를 말하냐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그리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저희가 직계, 저희가
전비속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동별대표 자격은 입주자만 갖는데 동별대표 나올 수 있는 것은 소유자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직계 전비속도 동별대표자로 나오는데 이 입주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출 공고일부터 6개월 이상이나 이 요건에 해당되는 입주자 중에 선출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예외적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면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공구로 구분입니다. 공구로 구분 건설하는 경우는 뭐 하더라? 이 원칙 요건을 적용한다는 예외적으로 이 최초로 구성하거나 공구로 구분해 건설한 경우는 선출 공고일로부터 6개월에 한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 원칙 요건을 저희가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입주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이란 것은 관리방법 결정 요구로부터 몇 개월 이내 구성하라고 그랬어요. 3개월 이내 구성하다 보니까 이 최초 구성하는 이 시점에 원칙 요건을 갖다 적용해버리면 입주대표회의 구성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공구로 구분해 건설한 경우는 제가 좀 전에 교재 동그라미 2번에 양가로 1번에 반가로 2번에서 한번 잠깐 봤었습니다. 여기서 공구로 구분 건설이라는 건 교재 다시 한번 볼까요? 양가로 1번에 반가로 2번 보시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자,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요 주택단지 규모가 커서 A라는 단지인데 규모가 크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5,000세대입니다. 5,000세대다 보니까 이 5,000세대를 전부 지어서 입주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109와 209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109 2,500세대, 209 2,500세대 이렇게 나누어서 순차적 건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109에 해당되는 2,500세대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500세대가 공사가 끝나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들어오면 그때는 109로만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이렇게 구성을 하겠죠. 이때 구성이 된 것은 어디 공고로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1공고로만 구성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저희가 관리하다가 2공구 2,500세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예정자 과반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1공구와 2공구를 합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뭐 해줘야 돼요? 저희가 재구성을 하는데 이 재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원칙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때 원칙 요건을 적용을 해버린다라면 이때 2공구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원칙 요건을 갖다 적용해버리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돼버리죠. 어디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1공구로만 채워지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최초로 구성이 되는 경우하고요. 최초로 구성이 되는 경우하고 방금 설명드린 공구로 구분해 건설한 경우는 이 원칙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누구면 되는 거예요? 입주자면 된다는 겁니다. 이 요건 하나 좀 구분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원칙의 내외에 따라 이제 보시면 선출을 하는데, 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시면 입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 따라 입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다득표자를 선출하고요. 입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나와 있고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이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나와 있는 최초 입대표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단지를 순차적으로 건설한 경우에 먼저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다시 구성하기 위한 즉 이와 같이 재구성하기 위해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즉 선출 공고일에서부터 6개월 이상의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원칙과 예외 규정이 정리했었는데 그러면 동별 대표자를 이와 같은 어떤 입주자 중에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